이제부터. 자, 왜냐하면 뒤가 이제 2장하고 3장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개념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가가 이제 어쨌든 국민이 겪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회정책하고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편적인 생애주기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소득, 서비스, 소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서비스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재정립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사회보장이라는 것 의미에서 거기다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 아까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의미였지만 여기는 지금 사회 서비스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그럼 또 달라진 거죠. 네, 그런 용어들이 그 법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왜 바뀌었는지 이제 그것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 관해서 오늘은 할 건데 1장에는 개요, 즉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총칙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구체적인 거 아니고 좀 얘기들을 하게 될게요. 그래서 이 법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법인데요. 그러니까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뭐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사회보장 기본법 가장 후에 적용돼야 되는 원칙이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법들이 그러면 막 맘대로 우리가 아까 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법률의 적용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자, 그럼 뭐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번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맞게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이런 순서로 고르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민법에 반해서 가장 상위법인 지금 민법에 반해서 내용상으로는 지금 특수법인데 일반법에 반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용자 기본법은 법령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출력해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4조에 보면 이후에 제정하는 법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법 우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특별법 우선이라고 해서 그러면 먼저 거기에 그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의 원칙에 벗어나도 되는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4조에 써놨죠. 그래서 헌법과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과 헌법 최상위법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법으로 계속 위임을 하죠. 그랬을 때 개별된 사회복지법들 중에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 즉 인간다운 삶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중재하는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법적 권리서라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 규정설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택한다고 했어요? 현대에는 대체적으로 법적 권리서를 인정하고 있고 그 중에 추상적 권리냐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냐라고 했을 때는 추상적인 권리서를 인정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판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자, 그래서 그것의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법의 구법은 뭐냐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었죠. 63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려놨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열어만 보세요. 전문이 7개 조에 불과한 선언적인 법률이에요. 그리고 63년도에
특별히 사회보장에 관해서 뭘 보장해 주는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표를 보세요. 60년대, 63년도에 뭐가 있었나?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법은 생활보호법,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일부,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의료보험 못했죠. 아동복리, 윤락행위 방지. 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선언적인 법률에 불과했던 국법이 있었고 그것이 신법이 만들어지면서 1965년도에서 지금 65자예요. 95년도에서 지금 전문 개정이 돼서 201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국법은 적용되지 않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신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이제 이 법 조항에는 없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불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효과가 있는가 소급효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소급한 효과는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사회보장기본법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네, 유진이 네, 맞네요.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네, 유진아 그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앞부분에 못 들은 거는 조금 녹화한 거 들어. 그 사회보장 기본법도 적용이 되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형법이나 민법이나 그리고 각 법의 어떤 제일 끝에 이렇게 부칙으로 다 덧붙여 놓기는 법률 불소급은 모든 이제 법에서 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급한 거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기도 한데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회보장에 관해서 소급효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제정되기 전에 적용돼서 우리가 공적구조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급해서 적용해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으며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행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법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첫 번째 나오는 그 범죄 그 여성 있잖아요. 아이 유괴해서 이렇게 살해했던 그 사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막 이제 그, 그 주인공들이 막 노력을 하다가 만료가 딱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만료된 다음에는 이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률은 이제 그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너무나 이제 그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어쨌든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 부분이 바로 그 국법에 적용이 안 되고 신법으로 새로 적용된다는 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총칙에는 법의 목적과 이념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이 법은 주체와 객체가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목적의 그 큰 부분인데 국민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주체죠.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흘려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게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게 주체라는 거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지 말고 이게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국가라는 건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뭐 지방자치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왜 그 복지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비가 모자라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좀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
보면 되겠고, 기본 이념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해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안에도 많은 키워드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뒤에 사회적인 위험, 우리가 배웠죠. 사회적인 위험, 개인적인 위험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사회적인 위험, 무엇을 사회적인 위험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규정하는 것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향해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건 셀프헬프예요. 그리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만약에 여기에 한 단어를 뺀다면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기본 이념이라는 거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에 굉장히 중심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담겨 있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22, 23, 24조에서는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해요. 평생 사회 안전망 이러는 거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생애 동안 생애 주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평생.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그 영국에서 처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쓸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동안이라는 거를 반영해서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이 2012년도에 추가됐어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소득,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소득은 이제 어떤 형태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법의 기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법률과의 그 재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얘기한 대로 특수법이 우선이면은 이거를 먼저 그 적용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했고요. 이게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거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구체화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 5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헌법 34조 1항, 1항부터 6항. 이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여기는 국가는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주체를 잘 보라고 한 거는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도 국가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눈여겨봐야 되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어디에 맞춰서? 국가 발전 수준에 맞춰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 과거에는 전물량 방식에 의해서 생계비를 추정을 했지만 지금은 상대빈곤선 방식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그 계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달라지면 발전 수준이 달라지면 그만큼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국가 발전 수준에 꼭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파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누지 않는 그런 그 국가를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나눠야 되는 시기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자,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쭉 보세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추계를 경년, 2년에 한 번인데 경년 이렇게 건너서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하고 잘 바뀌는 거는 경년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 추정해야 되는 건 좀 경년 단위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잘 바뀌지 않는 어떤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를 추정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조에는 국가 등과 가정,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가정 단위의 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강조한다는 거, 어떤 나라는 개인을 단위로 부조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7조에서는 최대한 자립자활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의 책임도 담겨 있다는 거.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도 그것을, 국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국민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지난번에 왜 우리가 상호주의하고 호혜주의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호혜주의, 상호주의라는 거는 내가 해주면 저 사람도 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주의라는 건 외교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기도 한데요. 헌법 6조에 보면은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 협정 체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1개국에 대해서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적인 나라들하고 우리는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란하고 이제 되었던 거는 예전에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보험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보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여기에서도 해주면 거기에서도 해주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또 우리가 해주고, 이것을 하자라고 협정을 맺는 것이 사회보장 협정이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이제 협정을 맺고 있죠.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는 41개국이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몇 개국이 체결하고 있냐, 뭐 이런 거는 좀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지 않을까요?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수업 시간이 다 돼가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뒤에 이제 나오나. 네, 지금 또 요 얘기 조금 하고, 다음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그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사람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인주의가 아니라 또 속지주의가 이제 반대되는 말이겠죠. 대비되는 말이겠죠. 땅에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적에 관해서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일까요? 한국은 뭐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한국 국적은.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아니면 한국인한테서 태어나야 한국인이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인주의인 것 같아요? 속지주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와서 낳거나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어, 영국에서 와서 낳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동남아에서 주로 이제 낳는데 동남아 이제 여성들이 그 다문화가족으로 결혼해서 그 여기서 낳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낳는다고 그 아이가 그 우리나라 사람인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속지주의.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국적에 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속인주의는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에 관해서는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부조는 여러분들 돈이 나가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공부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속지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공공부조에 관해서는 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4살, 5살 때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래. 그 우리 아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은 무료였고요. 그 다음에 의료가 무료였어요. 당연히 NHS 의료가 무료잖아요. 근데 교육은 누가 그 부모인가를 따지지 않아.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럼 아동 수당을 줬거든요. 아동 수당. 아동 수당에 관해서는 줄까요? 네, 그런 돈이 나가는 거는 이제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영국은 의료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속지주의냐, 속인이냐, 속지냐 했을 때 영국 사람이 아니어도 그 땅에만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공부조에 관해서는 그 나라에서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주로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의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왜 어, 여러분들 이거 뭐 안 봐도 되기는 하겠지만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상호주의라는 게 한국도 빗장을 건다. 상호주의로 입국 제한 맞대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입국 금지를 하면 우리나라도 입국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상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사회보장에 관한 것도 바로 이 상호주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 특히 국적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적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리고 또 국적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모두 이걸 그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중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공공부조에 관해서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 2항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에 대한 어,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자, 이게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응?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자, 음,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지금 이제 그 화면이, 잠깐만요. 음, 자,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자, 이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지금 왜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 남자가 베트남에 가서 임신을 시켰죠. 근데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 조건이 혼인을 먼저 해야 돼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내에 체류해야 되죠. 국민과 혼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혼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결혼만 국적 얻으려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서 국적 얻으려고 결혼 그냥 가짜로 했던 것처럼 옛날에.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고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때 이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나 속인주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구조에 관해서는 예외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여성은 일단은 이 남자가 혼인을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는 양육하고 있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가 없잖아요. 불러주질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바 원래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려고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요거 마저 그냥 설명하고 이제 마치면요. 이제 그랬더니 과거에 이제 그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나이 차이 나는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학대를 하고 때리고 이제 가정폭력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면 이 사람은 국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국적을 줄 수 있는 거, 국기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기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외국인에 대한 적용 부분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이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한 거는 그게 어떤 법령이냐에 따라서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를 정할 것을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 법령이 사유장 협정 체결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개별적인 법들, 이제 예를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예를 하나 보여줬던 국기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으로 조항을 이제 만들어놨지. 그래서 법마다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보험대로, 그 다음에 공적구조에서는 공적구조대로 것들을 이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뒤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못했는데 이거 더 하면은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수업을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역시 뭐 이제 재밌는 얘기는 안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혹시 그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 친구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조금 해주세요. 질문이 없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퀴즈를 이런 형태로 보는 거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직 그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더 나눠도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동영상 녹화 내용은 언제 올려주냐고 그렇게 했네요. 지금 이제 마치면은 제가 그 뭐 길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 파일로 저장되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올려줄게요. 오늘 한 6시 정도면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더 공지할게요.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마쳐도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시험 못 본 친구는 저한테 좀 남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즐겁게 잘 지내되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 건강하게 잘 이제 만날게요. 마칠게요. 알겠습니다.